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앞의 전번에 대해서 소개할 중일 담임이 예림입니다. 어부님은 만약에 1학년 학생한테 3 더하기 5는 8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손가락 3개랑 네. 손가락 세 손가락 개랑 5개, 손가락 5개. 8개. 어우, 좋은 선생님 되겠다. 저는 그냥 3 더하기 5는 8이니까요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참신한 답변이 나왔네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 가르치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3 더하기 5는 8, 덧셈을 가르치고 싶다? 이게 덧셈 단원의 전개 계획이에요. 1학년 학생들 무려 15시간 동안 덧셈과 뺄셈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뭐가 많죠. 곱셈의 정의라던가 각종 문제 상황, 지도 모델,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들을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어때요? 3 더하기 5는 8 가르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수업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한 교과목을 배운다고 치면 그 교과의 개념, 역사, 전통, 과정, 학습 내용, 교사당 수업 설계, 지도안 수업, 모형, 교수기법, 기타 테크놀로지 지식 등을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대에서 배우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맨 처음에 1학년 때 교대에 와서 딱 든 생각은 이거예요. 아, 내가 이걸 대체 왜 배우고 있지?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1년 내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쭉 총 3번의 교생 실습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습 나가서 하는 모습들인데 애들 보면 귀엽죠? 그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위해서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써야 돼요. 이 실습 기간을 끝내면 그럼 또 쉴 수 있냐? 실습 끝나면 팀플 발표가 몰려있어요. 그 6개의 팀플 발표가. 그럼 그거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과제도 끝내고 팀플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시험 시작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분명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너무나도 원하는 곳을 왔는데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날이 너무 힘들어서 뭐 번아웃도 오고 좀 힘들기도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지냈으면 제가 지금쯤은 자퇴에 있었겠죠. 자퇴에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2학년 때 들었던 강의인데 그때 교수님 논문이에요. 역량과 심성이라는 논문의 한 부분인데 결국 우리 교사가 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시간 낭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성찰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찰이라는 말을 보니까 나는 내가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보았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지금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나가고 있지? 내가 이거를 특히 더 좋아하나? 나는 이거를 진심으로 공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랑 되게 닮지 않았어요? 저희 큰 스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해주신 나를 바라보는 그 방법이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봐야겠다. 이 바깥에서 이 삭막한 교대에서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자. 여기엔 답이 없으면 내가 의미를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나를 보고 나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살피는 공부를 하며 나 스스로의 경험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 밖에 대외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를 하면서 뭔가 너무 뿌듯하고 점점 새로운 것들이 보여나가는 거예요. 뭔가 저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 다른 분야들에는 무지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하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이 트이고 그만큼 내가 더 많고 다양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의 저, 앞으로의 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왔어요. 이거 제가 2학년 때 읽었던 프레이리의 교사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부제를 보면 교사는 교사인데 어떤 교사냐면 기꺼이 그리고 감히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편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기꺼이 그리고 감히 가르치는 존재라는 뜻인 거죠. 이거를 좀 느껴요. 일단 기꺼이. 교대 생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교사 생활은 더 쉽지 않아요. 그와 동시에 감히라는 거는 제가 실습 때 진짜 많이 느낀 건데 이 교사를 하면 1년 동안 내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이들의 삶을 결정할 그 결정적 시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온전히 교사 한 명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기꺼이 그리고 감히 해야 하는 이 직업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보다 노력할 것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래야겠다. 나는 그래야만 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실습을 가잖아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진짜 무한한 사랑을 줘요.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을 주고 또 저랑 짧게 있는 그 2주 동안도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줘요. 그 짧은 순간의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저한테 그게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 행복을 내가 매일매일 찾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은 충분하다. 그거는 충분한 나의 행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교대에서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이 과제와 강의에 치여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미래에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꿈이에요. 그 하루하루. 마찬가지로 제게 있어는 여러분들도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지고 그 하루하루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당연히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오늘 들은 내용이 조금이라도 와닿는 게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나의 하루하루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꿈을 꾼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모두 좋은 하루 그리고 좋은 나날 보내기를 바라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우산을 든 것처럼 꽂히고 있으면 주위의 것을 볼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그걸 놓아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쥐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이미 하늘은 맑았고 이미 그건 네가 힘들었다고 하면 지나갔는데 새로운 것을 바라봐. 왜? 이젠 하늘이 맑잖아. 그리고 네가 몰랐던 사실 하나 알려줄게. 너한테는 항상 무지개가 함께하고 있었어. 라는 메시지의 노래예요. 무지개를 주인공으로 생각해보면은 역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것.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려서 누가 좋으냐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Cause the sky is finally open, the rain and wind stop blowing, but you're stuck out in the same old storm again. You hold tight to your umbrella, well darling I'm just trying to tell ya that there's always been a rainbow hanging over your head.
'cause the sky is finally open.